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2일 오후 6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중에서 신뢰가 상당히 높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대표적인데요. 한 곳은 MBS라고 불립니다. MBS 전국 지표조사, 이름 이렇습니다. MBS 전국 지표조사, 영어로는 National Barometer Survey Report. 이 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참여해서 조사를 합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 조사한 것 1,001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ARS가 아닙니다. 이 조사는 2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갤럽 조사와 함께 신뢰도가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해서 잘한다, 긍정평가가 59%입니다. 못한다, 부정평가가 31%입니다. 59대 31. 이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지속적입니다. 59대 31. 자, 그런데 이념별로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보층입니다.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86%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부정평가는 11%.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62%, 그리고 부정평가가 28이니까 역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긍정평가가 중도에서 62대 28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보수로 넘어오면은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가 57, 이렇게 됩니다. 종합하면은 긍정 59, 부정 31%. 안정적인 여론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의 방향성 평가. 국정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대로 가느냐. 여기도 올바른 방향이다 57%, 잘못된 방향이다 34%, 57대 33. 앞의 국정운영 긍정 부정 평가와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입니다. 자,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렇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40%입니다. 국민의힘이 20%입니다. 조국혁신당이 3%입니다. 개혁신당이 3%입니다. 진보당이 1%입니다. 태도 유보 또는 모른다가 32%입니다. 자, 2주 전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9에서 40으로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주 전이 23%였는데 20%로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오르고 국민의힘은 소폭이 아니라 조금 내렸습니다. 3%포인트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그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해서 윤리위에서 새벽에 그런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측이 반발하고 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또 겹쳐가지고 대표가 약 일주일 전부터 이 추운 날씨에 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단식 효과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당 지지도에서 중요한 게 이 연령, 지역별, 이념 성향별인데 연령별로 보면은 18살에서 29세, 20대로 보겠습니다. 20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 국민의힘이 17%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10%입니다. 20대에서는 민주당이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이걸 보수화라고 그래야 될지 어쨌든 우경화라고 그래야 될지 그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20대의 취업난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 20대의 반중 의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리고 20대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30대에 들어가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35%, 국민의힘 지지 20% 이렇게 나옵니다. 40대로 가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51%, 국민의힘 지지 11%, 여기서 가장 압도적입니다. 40대에서 51대 11, 거의 5대 1 비율로 더불어민주당이 리드하고 있다. 그 다음에 50대에 가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 54%, 국민의힘 지지 15%, 여기도 아주 강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겁니다. 30대, 40대, 50대 가장 활동적인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이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주목할 점이 60대입니다. 60대는 노년층으로 볼 수 있는데 6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43%, 국힘당 지지가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43대 25, 상당한 차이로 60대까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60대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70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70세 이상,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3%, 여기서도 70세 이상에서도 국민의힘이 리드하지 못합니다. 즉 노년층에서 조차 국민의힘이 지지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현상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더불어민주당 지지 33, 국민의힘 21, 인천 경기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 이 인천 경기가 압도적으로 더블 스코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에 나오겠다는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 선거를 좌우하는 게 바로 가운데 있는 대전, 세종, 충청인데 중원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42, 국민의힘 지지는 12%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또 거의 4대1 구도입니다. 광주 전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죠. 대구 경북에 오면은 비로소 국민의힘 지지 31%, 더불어민주당 지지 29%, 오차범위 안입니다. 비슷해졌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 34, 국민의힘 26%, 오차범위 바깥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강원, 제주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28%, 대구, 경북 빼고는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겠습니다.
진보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68%, 국민의힘 지지는 6%밖에 안 되고요. 자, 중도가 중요합니다. 선거는 여기서 결정됩니다. 중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41%,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는 13%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41대 13입니다. 중도층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은 선거는 하나만 합니다. 중도를 잃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를 잃고 있고, 지역별로는 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충청권을 잃고 있고, 그 다음에 연령층으로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14, 국민의힘 지지가 46%밖에 안 됩니다. 보수층에서 국민의힘이 반타작도 못하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보수층에서 31%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그럽니다. 유동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외교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 한중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경제협력 실질적 이익 중심의 한중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 지지 50%입니다. 그것보다는 안보를 중시해가지고 한미동맹을 고려해가지고 원칙과 안보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40%입니다. 50대 40입니다. 한중 관계 중시 50%, 한미 관계 중시 40%, 5대 4의 어떤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관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 65%, 관계 개선 신중하게 해야 한다. 31%입니다. 요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것을 분쟁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 논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공통된 이익을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한일 관계에 대한 태도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또 이념을 초월해서 이렇게 됩니다. 협력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진보의 67%, 중도의 67%, 보수의 68%가 찬동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념을 떠나서 실용적인 한일 관계 유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이른바 진보 정권 또는 좌파 정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약 3시간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첫째, 말을 아주 잘하고 정확하게 하고 가끔 웃기기도 하면서 국정의 세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분이 행정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령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상은 실용 노선이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용 노선. 특히 지금 AI 개발과 함께 초미의 관심사인 에너지원을 어디서 동원할 거냐. 전기가 엄청 많이 드는데 한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 점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역시 탈원전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어제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나쁜 방향으로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을 없애버리기로 했는데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청이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조심조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강경 노선과는 상당한 결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보안 수사권을 행사하되 남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실용 노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이번 NBS 전국 지표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